연말 연시를 맞아 해돋이를 보기 위한 관광객들이 강원 동해안을 찾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업계는 오랜만에 반짝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내 메머드급 선거구인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지역구의 내년 총선 후보군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단선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주, 원주 전철 건설 사업을 복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현장 조사에 들어가 타당성이 입증되면 오는 2022년 착공될 전망입니다. 대규모 시멘트 공장과 인접한 삼척 오분동 마을 주민들은 1년 내내 분진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형 화물 차량들이 학교 앞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데다 최근 마을 한가운데 철도 공사까지 진행돼 주민들이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기해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벌써부터 동해안 주요 호텔은 객실 예약이 거의 마감됐다고 합니다. 지자체들은 예년과 다른 해돋이 행사를 기획했고 동해안 관광업계들도 반짝 특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해시의 해돋이 명소인 추암 해변입니다. 연말을 맞아 평일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해의 해돋이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31일 오후부터 시계청 4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이벤트가 마련됩니다. 올해는 망상 지역에는 시계탑 주변에 조명을 해서 우리 해맞이 어떤 분위기를 띄우고 추암 주변에는 우리 케이크를 이용한 시계청 4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어떤 조형물로 해서 시민들의 어떤 볼거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강릉시도 경포대와 정동진에서 해돋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먼저 경포해변에서는 31일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새해 시작을 알리는 카운트다운과 불꽃놀이가, 정동진에서는 소망 리본 달기와 컬링 체험 등의 행사가 마련됩니다. 특히 경포와 정동진을 연결하는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양군은 낙산해변에서 해맞이 축제를 개최합니다. 먼저 낙산사 범종 타종식과 동해 신묘 제례 등 차별화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31일 오후 8시부터 지역 예술단체로 구성된 버스킹 공연과 팝페라 가수의 공연 등도 펼쳐집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해돋이를 보기 위한 관광객들로 동해안은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 주요 호텔들은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객실도 여름 성수기 못지않은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예약률은 1월 5일까지는 거의 풀 부킹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워낙 강릉이 핫한 플레이스라 손님들의 반응이 많이 좋은 편이고요. 이벤트로는 저희가 31일 날 송구영신의 밤이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을 하고 여기 강릉 해변에서 폭죽놀이가 있기 때문에 해넘이 해맞이 행사 기간인 31일 오전부터 KTX 강릉행 열차는 전 좌석이 일찌감치 매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크게 늘면서 지역 경기도 모처럼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메머드급 선거구인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지역구에 총선 열기도 불이 붙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염동열 국회의원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이에 맞설 후보군들이 차츰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선거구는 자유한국당 염동열 국회의원의 3선 도전이 확실시됩니다. 이에 맞서 같은 당 소속 전직 지자체당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져 선거 초반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당 김현식 전 태백시장은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17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횡성에 선거사무소를 열었습니다. 한국당 박선규 전 영월군수도 지난 17일 예비후보에 등록한 데 이어 출판 기념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평창 출신의 원경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23일 입당을 알리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총선 출마한 장승호 전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후보 특보가 당내 검증 절차를 거쳐 예비후보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또 김동욱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최종현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무소속 김영종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이 자천타천 출마 예정자로 거론됩니다.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선거구는 전체 면적 5,0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공용 선거구입니다. 국회의원 49명이 담당하는 서울시 면적의 9배에 달하는 만큼 각 지역별 산업, 문화 등 특성이 모두 제각각입니다. 그동안 선거구 재조정이 거론돼 왔지만 국회 4+1 협의체 합의에 따라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5개 지역 중 인구가 가장 많지만 현재까지 연고 후보가 없는 횡성이 승부처가 될 거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면서 횡성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최명희 전 강릉시장이 최근 주변 지인들에게 4.15 총선 출마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전 시장은 일찌감치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24일 가까운 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총선 출마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최 전 시장의 문자 메시지에서는 2달 동안 고민한 끝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며 잘한 결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단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주 원주 전철 건설 사업을 복선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해 관심이 쏠립니다. 강원도와 원주시에 따르면 여주 원주 전설 복선화 사업은 최근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심의를 거쳐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여주 원주 간 21.9km 구간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 동서철도망 가운데 유일하게 단선으로 추진돼 기본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수도권 철도망과의 연계를 위해 복선화 변경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현장 조사 등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며 타당성이 입증되면 내년 하반기 설계 변경 등을 거쳐 2022년 건설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복선화할 경우 사업비는 5,300억 원에서 8,900억 원으로 3,6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잠정 추산됐습니다. 오늘은 시멘트 공장의 철도 공사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삼척 오분동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오분동 마을은 거대한 시멘트 공장 단지에서 겨우 500m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마을 중심부에 철도 공사까지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추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삼척의 한 시멘트 공장. 공장 앞 횡단보도를 건너면 주민 200여 명이 살고 있는 오분동 마을이 있습니다. 공장과 주거단지가 워낙 가깝다 보니 이곳은 항상 먼지로 가득합니다. 이제 너무 쌓이니까 이틀에 한 번씩 이거 좀 보세요. 손을 한번 해보세요. 이걸 우리가 같이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 미세먼지잖아. 짜잘하잖아. 먼지가 자르니까 장독인들 이게 뭔 저기가 있겠어. 말도 못해요. 차도 그러고 강릉에 일주일 세워놓은 게 하룻밤 세워놓은 게 더 들어오래요. 인근에 광산개발업체와 시멘트 공장이 있어 덤프트럭과 크레인 장비 등 대형 화물 차량도 많이 오다닙니다. 문제는 이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형 화물 차량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삼척의 한 4차선 도로입니다. 이곳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자리해 있는데요. 초등학교 정문에서부터 도로까지의 거리가 불과 10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후문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고 있는 후문 옆으로 대형 화물 차량들이 연이어 지나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30km 속도 제한을 넘기는 것도 부지기수입니다. 서울에서는 위험하니까 그래서 가서 단지 표를 해달라고 시에다가 요금 하거든요. 내려올 때도 이렇게 속도가 붙잖아. 여기 학교 앞만 되면 내려오는 데도 붙고 여기 왕가진 앞으로. 실제 올 초 초등학교 인근의 사거리에서 택시와 트럭, 승합차가 충돌하며 택시기사 등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승합차에는 어린이도 4명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삼척 발전의 중심이었던 시멘트 공장은 이제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오분동 마을 중심부로 들어가니 마을 한가운데서 교량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척에서 포항을 잇는 동해 중부선 공사입니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은 크고 작은 병들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누우니까 저 먼지가. 먼지가 이래 우리가 계속 목이 따가갖고 감기가 한번 걸리면 계속 병원에 다니고 생활이 안 돼. 애들도 한번 병하면 병에다가 뭐 이상하고 뭐가 막 녹아나고. 발파 공사와 함께 집에 금이 갔다는 주민도 있습니다. 여기도 그냥 땜빵치기라 맨날 땜빵치기고 그냥 저기는요 저쪽에는 보세요. 저쪽에는 금이 갔는데 하지도 않았어요. 저 밑에는 여기는 보세요. 여기만 해놓고 여기는 지금 이거요. 그냥 금이 있잖아요. 저쪽에 금이 그대로 그냥 있잖아요. 일부 주민들은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갔지만 남아있는 가구도 많습니다. 오문동에 있는 한 주택 옥상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곳 바로 옆에는 동해 중부선 철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사가 완료되면 이곳에서 불과 10m 정도 떨어진 곳에 열차가 운행되게 됩니다. 집주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어보기도 했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주하지 못한 한 가구는 철로 바로 옆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일조권이 안 막히냐고, 방해를 안 받고 내 도망권이 안 막히냐고 이제. 해가지고 국민권익위가 다시 했더니 뭐 아직까지는 부사장도 뭐 그렇게 공문을 보내라 하고 내려왔지. 저한 대는 접수가 됐다 어쨌다 아직까지 뭐 전화도 없어요. 상황이 이렇자 주민들은 집단 이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힘나지요. 그러니까 저 지금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그렇지. 그래 저쪽은 또 하늘길에 지나가는 그래 오브이노. 그때도 다음에 달래지 그래 다음에 되지 않았는데 저기가 또 안 들어오면 또 모르니까 물이 또 들어오지 않소. 그래가지고 여기에 마을 아래쪽에는 하수 처리장이 가동되고 있고 위쪽에는 석탄 화력 발전소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가동 이후 처음으로 시멘트 공장에서 마을 상생기금의 형식으로 보상도 논의되고 있지만 주민들은 무엇보다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무엇보다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주민들의 안전대책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강원방송, 영서방송, 영동방송을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와 화장품 등 강원도 내 주력 수출 상품들이 해외 경기 위축에 따라 감소하면서 수출 증가율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강원본부가 내놓은 11월 강원 지역 수출입 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도내 수출 규모는 약 1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억 9천만 달러 13.8%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올해 월별 최대폭의 감소율이었으며 1월부터 11월 누계로는 전년 대비 0.6%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올 한 해 건설 현장의 부실, 불법적 관행에 대한 점검을 벌여 위반 행위 모두 43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국토청은 지난 2월부터 10개월간 479개 건설 현장에 대해 안전사고 방지 대책과 이행관리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품질 미흡 110건, 안전관리 소홀 164건, 부실 시공 124건 등 모두 439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부실 정도에 따라 2건이 형사고발되고 영업정지 7건, 벌점 부과 및 시정명령 48건, 과태료 24건 등 엄정 처벌됐습니다. 원주구토청은 또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관행인 밥질 문화 개선을 위해 납품업자의 품질 시험을 전가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해 19건을 적발하고 벌점 및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이원 리조트가 새 대규모 해외 단체 인센티브 행사 유치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먼저 내년 1월에는 중국 상해 서괄문화 발전 소속 640명이 하이원 리조트를 방문합니다. 또 2월에는 인도네시아 MCI 그룹에서도 14차례에 걸쳐 5천여 명이 방문하게 됩니다. 인센티브 관광은 회사에서 비용의 전체나 일부를 부담하고 직원들의 포상 여행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원주시가 2019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우수부서와 공무원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규제개혁 발굴 분야 최우수 부서는 균형개발과, 우수상은 문화예술과, 장려상은 차량 등록 사업소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우수 규제개혁 과제와 적극 행정 사례 평가에서는 대중교통과 김사랑 주무관이, 최우수 공무원에 선정됐고 이 밖에 우수 공무원 7명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한편 원주시는 지난 19일 강원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시상금 2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원주시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중소기업 옴부즈맨 규제 개선 건의 등을 추진했습니다. 속초시가 1월 2일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승용차 요일제가 전면 시행되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는 지정된 요일에 시청 본관과 신관 주차장 출입이 제한됩니다. 차량 번호 끝자리가 해당되는 요일로는 월요일 1번과 6번, 화요일 2번과 7번, 수요일 3번과 8번, 목요일 4번과 9번, 금요일 5번과 0번이 적용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와 크고 작은 소식을 알아보는 뉴스 인사이드 순서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원도청 직원들이 때 아닌 뮤지컬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 내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에 대한 인식과 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뮤지컬 공연과 특강 2가지 방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원도는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에 대한 인식과 문화는 예전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조직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어서 이번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한 직장 문화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화재 현장, 사고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의 체력이 돋보입니다. 원주 횡성소방서 119 산악종주단이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10개월간 시계 140km를 완주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번에 시계 종주를 완료한 119 산악종주단은 이병은 원주소방서장을 비롯해 각계 소방 공무원들로 매월 한 차례씩 나눠 종주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산을 오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불 예방 캠페인과 등산로 구조 구급함 정비 등도 함께 벌였다고 하는데요. 정말 든든한 우리 소방관이 아닐 수 없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주민들이 자수에 집중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명륜 일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최근 주민들을 위해 야생화 자수 1일 무료 특강을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재료비 등 소요 비용 전액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담하고 지역 주민들의 열띤 호응 속에 당초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참가들은 직접 손가방과 손수건을 만들어 보며 주민 간 소통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는데요. 이런 것이 주민이 직접 마을의 작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민 자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원주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각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원주시와 원주시의회, 원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4일 교육청 회의실에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었는데요. 이날 원주시는 한중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 사업, 해외 어학문화체험 연수 사업 개선과 함께 학교시설 시민 개방 등을 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교육청은 또 기업도시 대중교통 증설과 통학버스 운행을 위한 안전협조,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 지원 등의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원주시 교육행정협의회는 이날 지역의 교육 현안에 대해 기관 간 벽을 허물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선 고안 야생화 마을의 골목길 LED 야생화가 활짝 피었다는 소식입니다. 고안 한백산 야생화 마을 주민들이 밤에도 야생화가 핍니다라는 주제로 골목길에 LED 야생화 공예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오는 1월 5일까지 고안 18번가 골목길 일대에 LED 야생화 공예 작품 전시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한 번쯤 들려서 작품을 눈에 담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드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